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전망해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해당 관세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다른 법을 근거로 전 세계의 10% 상호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결국 관세를 없앤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놓은 건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의 10% 관세에 대한 이미 사실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대화에서 대법원에서 질 것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뉴욕타임스 하면서 무효 판결을 날 경우에 이미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사실 대법원에서 진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이틀 전이죠. 내란으로 지금 무기징역을 받은 것 같이 계엄의 요건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도 이게 국제 비상경제 군함법 IPA라고 하는데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건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각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역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301조라는 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무역 확장법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232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역 확장법으로 10% 관세를 매기는 거고 세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관세법입니다. 그러니까 338조인데 첫 번째 그 트럼프 일기 정부의 슈퍼 301조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굉장히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급하니까 우선 무역 확장법 232조로 150일 한도긴 하지만 이 법을 통해서 일단 10% 올리겠다는 겁니다. 일단 전략으로 봐서는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플랜 B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이선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수출입업자들이 특별하게 라이선스를 지급할 텐데 그 라이선스에는 수수료를 내라. 이것까지 지금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결에서는 졌지만 트럼프로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글로벌 국가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괴롭힐 카드는 아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핵심 광물이나 일부 소비재, 또 식료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 내 물가와 또 산업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관세 위법 판결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저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겠죠. 관세를 올리면 미국 내 물가가 오를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나라에게 유리한 것들은 관세를 매기지 않고 불리한 것들만 관세를 매겨서 돈을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이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이 법은 조치 대상 자체를 대통령 포고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사 기간이 없고 단지 하나 150일이라는 한도가 있는데 이 150일도 현재 공화당이 쪽이 더 많이 있는 미국에서 국회에서 통과를 해버리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이런 조치들을 보면 이렇게 갈 것이라고는 많이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만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무역법, 그러니까 대통령의 관세 부과 기한을 150일로 한정을 하고 있고 또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이제 150일, 약 5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제 일단 시간을 좀 벌어놓고 그 사이에 좀 추가 전략을 좀 하려는 그런 전략이라도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 301조를 부과하려면 너무 오랜 조사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입법법은 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남아있는 카드는 관세법하고 무역확장법밖에 없는데 관세법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역확장법을 가지고 시간을 벌자는 것이고 국내 여론이 남아 있고 그 미국에는 또 원래 중요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림수를 아마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 여론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대법원에서 졌으니까 250조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데 일종의 관세로 벌어들인 것들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 국간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중간 선거에 불리할 국민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로 150일이라는 시간을 벌어놓고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놓고 다른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의회 승인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으니까 이거를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걸 가지고 의회에서 힘으로 무리붙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50일을 버려서 지금까지 트럼프가 일본에 약속한 거, 우리나라에 약속한 돈들을 투자들을 끌어들이는 정도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이런 많은 카드가 있으니 네. 약속 지켜라고 밀어붙이는 카드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이제 곧바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결정지어야 될 사항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본의 반응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저 발표가 나자마자 일본이 이번 총선에 승리하고 나서 일본은 바로 약속했던 투자는 진행하겠다고 바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빨랐죠. 네. 저는 청와대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겠지만 당장은 그 약속을 깨기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은 졌지만 역시 트럼프가 행할 수 있는 여러 카드는 아직 많기 때문에 약속한 상호관세는 파기되었지만 그 카드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약속했던 부분들은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네. 그러면서 똑같이 시간을 벌어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카드 중에 관세 협상인지 뭐 대미 투자 전략인지 좀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둬야 될까요? 우선은 1차적인 대응은 아마 품목 관세에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상호관세와 따로 품목관세가 있기 때문에 뭐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히토류나 금속 같은 것들은 어차피 관세에서 제어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당장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자동차일 거로 보입니다. 자동차인 경우에는 25%에서 15% 겨우 줄여놨는데 다시 이 품목관세로 들어오면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산업군보다도 자동차 산업군은 그 주변 산업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자동차의 품목관세를 현행과 같이 지키는 게 첫 번째라 보여요. 그래서 아마 산자부 장관이나 정부 여러 협상단에서도 이 품목관세 중에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품목들 우선으로 기존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거나 협상을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 그걸로 막고 나서 그 다음 것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그리고 미국 투자 부분은 아마 현행대로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뭐 다른 현대자동차 투자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투자 부분이라든지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결코 그렇게 나쁜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여러 그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이번 판결 이후에 대응 전략을 이제 짜고 있는데 우리 역시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또 주요 국가들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좀 지녀야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굉장히 재빠르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움직인 걸로 봐서는 일본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도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이 변수가 심한데 우리까지 변수가 같이 흔들리면 변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죠. 경제에 가장 안 좋은 것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렇죠.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줄이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AI 시대에 반도체는 오히려 관세를 떨어뜨려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자기들도 훨씬 유리할 겁니다. 문제는 자동차나 철강 이쪽인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관점 포인트고 석유화학 부분도 현재 석유화학이 업계가 구조조정 중인데 석유화학 부분도 어떻게 관세를 최소화시킬 것인가가 아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우선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흔들지 않은 선에서 품목 관세를 최소로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짜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나 철강 같은 품목별 관세 얘기해주고 계신데 사실 이 부분은 이번 위법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 부담은 좀 그대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제 사실 요 판결 전에 다시 자동차를 25% 올리겠다는 말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 그걸 협상 중에 지금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를 15%로 가느냐, 뭐 상호관세 10%로 가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이 판결로 인해서 당장 황금 문제가 아마 대두될 겁니다. 이 황금 문제가 대두되는 선에 쪽에서 뭐 그쪽도 대응을 해야 되는 판인데 지금 자동차나 이쪽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호관세는 폐기되었더라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품목관세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마 이 판결과 별도로 다각도로 아마 대응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재협상이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미국이 추가 관세로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이나 또 지원 정책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마 예정대로 추진하는 걸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변수가 되어서 흔들린다고 우리 정부도 똑같이 부안해동해서 변수가 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차분하게 우리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입법은 입법대로 가고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면서 미국의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고 변수 하나를 더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11월에 올 중간 선거가 있어서 훨씬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차분하게 원래 약속했던 것을 카드를 내밀면서 미국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좀 안정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이런 변수를 줄이고 특히 지금 축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가 5,800이 넘어서고 축구가 계속 좋은데 이 변수들로 인해서 주가에 찬물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정부가 차분히 대응하는 게 정부 현재 우리 주가에도 그리고 무역에도 좀 도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소송에는 이제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등 우리 기업들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일단 기존 소송 절차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 제소도 잇따를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큰 변수가 이제 대법원이 환급 여부를 판결문에서 명확히 다루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네. 하급심이 좀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장기화를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환급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환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미국에 기반을 둔 수입업자들이 환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입업자들이 우리 기업들이 그 수입업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 신청을 하는 소송을 벌일 텐데 지금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한 1,500개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네. 예, 그리고 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 시작하면 최소 몇 년은 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아마 끝나도 소송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환급 자체를 가지고 수익을 봐서 기업에게 효용성이 있는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묘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에 아마 당장 월요일이 되면 주가들이 움직일 텐데 네. 이 환급에서 그러니까 무역 품목 관세에서 제외하기 이런 품목들이 있죠. 식품이 이런 것들. 이런 것에서는 반짝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자동차나 철강은 좀 약세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이 환급 자체가 당장 기업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마 지리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기업 경영에 좀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을 말해주신 거네요. 기업 경영의 부담은 아마 불확실성 때문일 겁니다. 네. 당장 지난해 연말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져 버리고 트럼프가 새로운 또 대안을 가지고 플랜 B를 가동하는 바람에 아마 다시 시계 제로의 상태로 가지 않을까. 기업들은 아마 올해 사업을 위해서 모든 사업 계획을 다 짜놨을 텐데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올 거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